Welcome. I'm glad you could join me here today. 금과 은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여러분은 금을 샀을 겁니다. 정석대로 움직였고 모든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합니다. 계좌는 온통 파란색뿐이죠.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은값, 중동의 폭격, 중앙은행의 매집에도 가격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39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뻔한 분석 말고 시장의 진짜 설계를 모르면 당신은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전 재산을 던지게 될 겁니다. 향후 5년을 결정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지난 40년간 위기 속 금의 행보를 추적해왔습니다. 이건 제 주관이 아닙니다. 1973년 이후 모든 오일 쇼크에서 예외 없이 반복된 냉혹한 기계적 법칙입니다. 한번 깨닫고 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대중이 간과하는 그 이면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상상 초월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곧 알게 될 겁니다. 전쟁통의 금값이 왜 떨어지는지 그 설계도를 보여드리죠. 지난 50년의 기록이 증명하는 금과 은의 반등 시나리오. 그리고 제가 정립한 4단계 회복 법칙입니다. 2026년의 시장 구조는 제 평생 봐온 그 어떤 사이클보다도 극단적이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원래 없는 거대한 폭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십시오. 논리 없이는 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류 언론이 숨기는 질문. 왜 전쟁 중에 금값이 하락하는가? 상식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를 파헤쳐 봅시다. 금은 최후의 보루이자 경제적 방공호여야 합니다. 세상이 불탈 때 가치가 올라야 정상이죠. 이란 사태와 중동 폭격 속에서도 금값은 5,419달러에서 4,612달러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기계적 연쇄 반응입니다. 이 공식을 외우면 다시는 시장에 당하지 않습니다. 1단계, 지정학적 위기가 오일 쇼크를 촉발합니다. 원유 공급망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는 시점이죠. 브렌트유가 75달러에서 112달러로 폭등하며 인플레이션 공부가 시장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당장의 물가보다 무서운 건 시장의 기대치입니다. 투자자들은 미래의 공포를 현재 가격에 즉각 반영하니까요. 인플레이션 망령이 되살아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카드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긴축의 시대가 연장되는 겁니다. 금리 인하의 꿈은 오일 쇼크와 함께 박살났습니다. 시장 데이터는 이제 인하 가능성을 제로로 보고 있죠. 2026년 말까지는 금리 인하라는 희망 고문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합니다. 4단계,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치솟습니다. 미 국채의 10년물 금리가 4.39%에 달하죠.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4.39%의 확정 수익입니다. 보관 비용도 없고 리스크도 없는 완벽한 대안이죠. 5단계, 이자가 붙지 않는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기회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거대 자본은 즉시 금을 던지고 국채로 갈아탑니다. 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안전자산을 찾는 글로벌 자금이 달러로 몰리며 달러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을 돌파하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값은 기계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강해질수록 금을 사는 데 필요한 달러는 적어집니다.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금을 때리고 있습니다. 호재여야 할 오일 쇼크가 오히려 금의 목을 죄는 역설. 이것이 지구가 불타도 내 계좌가 파란 이유입니다. 지난 50년간 반복된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기계적 억눌림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위기는 결국 같은 결말로 끝났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명확한 탈출구를 보여줍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는 대가는 당신의 은폐자산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 진실에 눈을 뜨십시오. 오펙의 감산과 금수 조치로 국제유가가 4배 폭등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금은 잠시 주춤하더니 2년 만에 150% 폭등했습니다. 대인플레이션 시대의 서막이었죠. 금 본위제가 폐지된 후
금값은 2300%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이란 혁명으로 석유 생산이 중단되고 유가가 미쳐 날뛰던 때도 금은 처음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폭발은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1년 만에 89%가 뛰었고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프전 당시 유가 급등과 함께 에너지와 방산주가 시장을 씹어먹던 광경을 잊지 마십시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금값을 사상 처음으로 2000달러 위로 밀어올렸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모든 오일 쇼크 끝엔 금의 압도적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금을 억누르던 고금리와 강달러의 마법이 풀리는 순간 억눌렸던 가치는 폭발적으로 분출됩니다. 특히 2026년이 왜 위험한지, 왜 지금이 일생일대의 기회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전쟁은 과거와 다릅니다. 이미 무너져가는 글로벌 경제 구조 위에 떨어진 시한폭탄이기 때문입니다. 1973년 당시 미국의 국가 부채는 5천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려 39조 달러라는 파멸적인 숫자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덩치가 커진 게 아닙니다. 재정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뒤틀린 겁니다. 70년대만 해도 중앙은행들은 금을 못 팔아치워 안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6년이면 중앙은행들이 사들일 금이 755톤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과거 평균치를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3년 연속으로 1000톤 넘게 쓸어 담더니 이제는 아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산 분산이 아닙니다. 금시장 역사상 전례 없는 거대한 전략적 대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70년대엔 은 공급이라도 넉넉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현재 은 시장은 산업용 수요가 채굴량을 완전히 압도하며 5년 연속 공급 부족이라는 극단적인 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5년간 재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구조적 불균형은 심화됐습니다. 은은 다른 금속의 부산물일 뿐이라서 부족하다고 당장 더 캘 수도 없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붕어빵 찍어내듯 생산을 늘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70년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산업적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태양광 패널부터 전기차까지 현대 문명의 핵심 기기 중에 은이 안 들어가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국방 시스템, 반도체까지 은의 가격을 지탱하는 산업적 토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견고합니다. 대체 불가능하고 수요는 절대적입니다. 과거의 그 어떤 사이클과도 차원이 다른 변화입니다. 게다가 1973년 당시에는 연준이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을 여력이라도 있었습니다. 그 무시카리만큼 잔혹한 처방이 통했던 시절이죠. 하지만 지금 연준은 39조 달러 빚에 대한 이자로만 매년 1조 30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금리 20%?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망상입니다. 결국 중동발 오유 쇼크는 과거와는 비교도 안 돼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며 예전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구조적 지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금값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기계적인 힘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현재 금값이 4,612달러 선에 묶여 있지만 JP모건은 6,300달러를, 웰스파고 역시 6,100달러에서 6,300달러를, UBS는 9월까지 6,200달러를 예고했습니다. 지금 가격과 월가 거물들의 목표가 사이의 괴리가 바로 제가 경고하는 진실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이 격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4단계 회복 패턴을 모르면 당신의 자산은 증발할 겁니다. 첫 번째는 공포의 단계입니다. 모든 재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정학적 충격이 터지고 한 달 정도 지속되는 기간이죠. 유가와 금값이 치솟다가 갑자기 투매 물량이 쏟아지며 급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뉴스를 쏟아내며 대중의 불안을 조장합니다. 이때 평범한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닥에서 겁에 질려 팔아치우거나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를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둘 다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진짜 주범인 기관들은 뭘 할까요? 그들은 조용히 지켜봅니다. 이미 수없이 겪어본 일이라 서두를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기관들은 조용히 판을 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흡수의 단계가 옵니다. 두세 달이 지나면 공포가 잦아들고 변동성 지수도 안정됩니다. 이때 금값은 일시적으로 고점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금값은 15에서 20%까지 더 크게 빠지기도 하죠. 바로 이때 수많은 투자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를 저지릅니다. 시뻘겋게 물든 계좌와 안전자산의 종말이라는 뉴스에 속아 결국 마지막 남은 물량마저 던져버리는 겁니다. 40년 넘게 시장을 지켜봤지만 위기 때마다 이런 비극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매번 그때가 팔기에는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단계가 보통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바닥에서 파는 건 수익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손실을 확정짓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 매수 단계입니다. 4개월에서 18개월 사이 시장은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초기에 시장을 짓눌렀던 투매 물량이 소화되면 가격에 상관없이 금을 쓸어 담는 중앙은행 같은 진짜 실력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기관들과 뒤늦게 안도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개떼처럼 몰려듭니다. 금값은 다시 상승 동력을 얻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제가 설명해드린 강력한 구조적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겁니다. 중앙은행의 매집, 은의 만성적 공급 부족,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을 부르는 거대한 부채의 압박이 폭발하는 시점입니다. 금광기업들의 가치가 뛰고 에너지 인프라 주식들이 일제히 랠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기차에 타고 있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미 바닥에서 털렸거나 조정을 기다리다 진입 시점을 놓치고 고공행진하는 금값만 허망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상 최고가 경신의 단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79년도 오일 쇼크 이후 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9.11 테러와 2022년 폭등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일 쇼크가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키는 메커니즘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버티겠지만 결국 39조 달러라는 부채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겁니다. 이자 비용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금리는 내려가고 달러는 추락하며 금값은 모든 상승 요인을 한꺼번에 폭발시킬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 정확히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황과 가격 흐름을 볼 때 우리는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투매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중앙은행과 아시아의 큰손들이 저점에서 조용히 물량을 매집하며 다음 폭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과 거대 기관, 그리고 아시아의 은밀한 큰손들은 이미 패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가격에서 소리 소문 없이 실물금을 매집하며 거대한 파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더들만 아는 이 움직임을 당신만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에드 야데니가 2026년 전망치를 5,000달러로 조금 낮췄을지언정 10년 안에 1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거품 섞인 투기꾼의 주장이 아닙니다. 거대한 부채 주기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가장 치명적인 통찰은 바로 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기에서 은은 금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게 될 겁니다. 대다수 투자자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초반에는 금이 국가적 위기와 통화 불안을 동력 삼아 먼저 치고 나갔고 은은 그 뒤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발력이 붙는 순간 은의 가속도는 금을 압도하며 뒤늦게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금이 먼저 길을 터주면 은이 뒤늦게 폭발하며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 요동치는 현상,
이것이 은 투자의 본질입니다. 1979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은은 금을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3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금이 276% 오를 때 이란 혁명 이후 금값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은은 5달러에서 50달러로 무려 10배나 폭등했습니다. 은이 화폐이자 산업용 원자재라는 이중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위기 초기엔 화폐로서 가치가 부각되지만 위기가 경제 체제에 깊숙이 박히기 시작하면 금에는 없는 두 번째 엔진인 산업 수요가 점화됩니다. 그리고 2026년 그 두 번째 엔진의 화력은 역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은 은이라는 전도체 없이는 멈추게 되며 은 가격이 뛰어도 전체 공정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아 수요는 전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4배나 많은 80g의 은이 들어가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까지 국방용 전자장비와 위성통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첨단 산업이 은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성능 저하 없이는 그 무엇으로도 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은 산업용 수요가 광산 공급량을 압도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벌써 5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은은 주로 구리나 아연의 부산물로 생산되기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당장 공급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즉, 생산량은 은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구리나 아연의 경제성에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5년 연속 적자라는 수치는 공급은 꽉 막혀 있는데 대체제가 없는 산업 수요만 폭증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경고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 재련 능력의 60%를 쥐고 있는 중국이 은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폐적 수요가 다시 은으로 쏠리는 제3단계가 오면 역사적 패턴에 따라 산업 수요라는 기반 위에 화폐 수요라는 기름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요가 줄기는커녕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시점입니다. 초반에는 금에 뒤처지는 듯 보이다가 결국 금을 가뿐히 추월해버리는 은만의 독특한 질주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제가 이 반전의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주시하는 딱 2가지 지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99선에서 머물고 있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오일 쇼크로 인한 달러 수요 급증으로 과열된 상태지만 이 수치가 97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금값을 짓누르던 물리적 압박은 사라질 것입니다. 유가가 안정을 찾고 사우디와 에미리트의 우회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혼란이 상쇄되면 오일 쇼크가 만든 비정상적인 달러 수요도 증발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4.39%에 달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것이 3.5% 밑으로 내려가면 금을 들고 있지 않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국채를 던지고 금으로 포트폴리오를 대거 이동시키는 기계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39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4% 이상의 고금리로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결국 굴복할 것입니다. 이 두 지표가 모든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전쟁 뉴스나 유가 헤드라인에 속지 마십시오. 24시간 쏟아지는 금융 미디어의 소음 대신 달러를 보십시오. 국채 수익률을 주시하십시오.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입니다. 웰스파고는 이미 2026년 금 목표가를 6,300달러 선까지 대폭 상향했습니다. 4,500달러였던 전망치를 수직 상승시킨 것입니다. JP모건 역시 연말까지 6,300달러를 예고했습니다. UBS 또한 2026년 9월까지 6,200달러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이건 개미 투자자들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자본을 굴리는 기관들의 철저한 분석 결과입니다. 그들이 이런 수치를 내놓는 이유는 지금의 가격 억제 현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상황을 일시적인 왜곡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매입세와 공급 부족, 부채의 한계를 분석한 끝에
거대한 폭발이 임박했음을 감지한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두 부류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금값이 5,500달러에서 4,600달러 선으로 밀리자 이제 끝났다고 결론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2단계의 바닥에서 물량을 던지는 패배자들입니다. 그리고 반년 뒤 신고가를 경신하는 차트를 보며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부류는 지금의 가격을 기계적 억압이자 절호의 기회로 봅니다. 구조적 세팅이 고점일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소음이 가장 클 때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물량을 쓸어 담습니다. 지난 40년간 불을 쌓은 사람과 구경만 했던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갈렸습니다. 제3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등이 올 겁니다. 이건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모든 주요 오일 쇼크 이후에 예외 없이 반복되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가 40년간 시장을 지켜봤지만 지금의 구조적 조건은 그 어느 때보다 극단적이고 위험합니다. 칸더미 같은 부채, 중앙은행의 집요한 매집, 은의 만성적 결핍, 그리고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연준의 한계까지 말입니다. 달러를 보시고 수익률을 주시하십시오. 인내심을 갖고 이 조정의 끝에서 기다리는 거대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전 세계 모든 거대 금융기관들이 이미 계산을 끝낸 정해진 미래입니다.